운동역학 11주차 강의 노트는 9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유체 매체에서의 시스템 운동, 즉 유체 역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체 역학을 알기 위해서 부력을 알아야 되는데, 부력은 지금 한자로 하면 뜬다는 뜻이죠, 부가. 그래서 유체에 잠기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상방향의 힘. 즉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잠길 수도 있고 여기서 반 정도 잠길 수도 있는데, 이런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상방향의 뜨는 힘이죠. 물 표면 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 부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파스칼의 법칙은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유체의 모든 지점과 융기의 벽에 약화되지 않고 전달된다. 즉, 주어진 깊이에서 유체 속에 잠긴 물체의 모든 점들은 같은 압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긴 물체가 있으면 여기서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압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원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 그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죠. 그래서 유레카라고 목욕탕에 욕조에 몸을 담갔다가 넘치는 물을 보면서 드디어 알아냈다 이게 유레카인데, 유레카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하고 관계있습니다. 즉 유체에 잠긴 물체는 변이된 물의 무게와 동일한 크기의 힘에 의해 뜬다. 이게 뭐냐면은, 물체가 이만큼 잠겼으면은 이만큼 물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양, 이 물에 잠긴 물체만큼 올라간 양, 변화된 양, 그 양과 동일한 크기의 힘. 이 물에 무슨 힘이 있죠? 이건 중력이죠. 중력에 의해서 무게인데, 무게만큼 이렇게 부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이야기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 임금이 자기 왕관이 그 금이 섞였는지 순금인지 거기에 불순물이 섞인 왕관인지를 알아내라는 그런 일종의 미션을 줬는데, 이걸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물을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순금 왕관을 여기다 잠기게 해서 그 넘쳐나는 물의 양과 그다음에 이 왕관과 똑같은 무게의 금을 넣었을 때 넘쳐나는 양이 같으면은 왕관이 순금이고, 만약에 이 양이 다르면은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 이런 원리를 알아냈다는 그런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이 다이버가 물속을 이렇게 잠수를 할 때 그 물속에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이 다이버가 받는 압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귀가 아픈 이유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귀가 압력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리고 귀에 있는 감각기관이 더 큰 압력을 느껴서 귀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1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부피죠. 물의 1세제곱미터의 물의 부피의 무게는 9,810N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9,810N이 되고, 그 다음에 물에 가라앉는 깊이가 요 1m마다 압력이 물의 면적이죠. 1제곱미터당 9,810N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m 지점에서는 압력이 9,810N, 그리고 뉴턴 메타죠. 뉴턴 메타의 제곱. 그 다음에 2m로 가면은 여기다가 9,800을 또 더해서 19,600. 3m가 되면은 여기다 또 9,800을 더해서 29,400이 이렇게 됩니다. 물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점점 더 증가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빈통이라면은, 여기 빈통이라면은 이때 우리가 작용하는 부력은 뭐냐면은 요만큼의 물의 무게, 이게 1세제곱미터라고 친다면은
그때는 9810N의 부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밀도에 대해서 뭐 다시 뒤로 돌아갔는데, 밀도는 뭐냐면은 질량과 부피의 관계인데,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 납이 밀도가 제일 높은 그 물질 중에 하나인데, 5kg의 납은 이 정도 부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스티로폼은 굉장히 엄청나게 크죠. 같은 무게라도.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밀도가 높을까요? 보나마나 너무 쉽게 납의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이 어떠한 밀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공기는 가벼울수록 밀도가 더 작겠죠. 공기는 1세제곱미터의 부피에서 공기의 무게는 1.29kg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은 0.9 곱하기 10의 세제곱미터. 이건 어떻게 되죠? 900이죠. 900kg per 미터의 세제곱. 이게 되는 거고. 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1000이죠. 1000. 1000kg per 미터의 세제곱. 그 다음에 근육은 물보다 밀도가 높아서 1006이죠. 1060. 예. 편의상 1.6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뼈는 더 밀도가 높아서 1.28.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의 밀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공기가 밀도가 제일 낮은 편이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물질 중에서는 밀도가 높은 걸 보면 뭐 금도 상당히 높고, 금은 금반지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납도 높고, 그 다음에 수은, 그죠? 백금 이렇게 높고, 밀도가 낮은 거는, 1보다 적은 거는 뭐 스티로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벤젠, 그 다음에 얼음도 1보다 낮죠. 그러니까 물에 뜨는 거죠. 그런데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0.9. 비중이라는 또 의미가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비중은 뭐냐면은 물의 밀도가 이제 1이잖아요. 1로 본다면은 요거에 대한 비율, 그 물질의 밀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거는 물보다 밀도가 높다는 거고, 1보다 작다는 거는 물보다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비중이 물보다 크면은 물에 뜨게 되고, 1보다 크면 가라앉게 되고, 비중이 1보다 작으면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물에 잘 뜨는 이유가 밀도가 0.9, 그러니까 즉 비중이 0.9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즉 잠긴 부피와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만큼 부력, 뜨는 힘이 작용하는데, 납하고 스티로폼을 보죠. 이거는 똑같이 5kg 똑같습니다. 납하고 스티로폼인데, 그 부피는 스티로폼이 훨씬 더 크죠. 그렇다면은 요 납이 받는 부력은 뭐냐면 납의 부피만큼 물의 무게 부력으로 작용하고, 이거는 스티로폼의 부피 엄청 크죠. 이 부피만큼의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 배 되겠죠. 납보다 부력이 더 몇십 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로폼은 물에 잘 뜨는 거고, 납은 이게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이나 뭐 잠수의 상황에서 부력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일단은 우리가 이런 자세, 누워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무게중심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하체 쪽에 더 많이 오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상체에 이런 뭐 여기 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밀도가 낮고 여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부력 중심은 물에 들어갈 때 부력 중심 뭐냐면은 우리 인체 요 모든 인체의 밀도가 어느 부위나 다 균일하다고 봤을 때 부력 중심이 여기 그 중심이니까 여기 옵니다. 그렇다면은 무게 중심에서의 힘의 방향은, 무게는 이렇게 물 아래쪽으로 향하고 부력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힘에 의해서 여기가 또 토크가 생기겠죠. 토크가 회전력이 생겨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하체는 가라앉게 되고 상체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은 하체가 가라앉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물에 이렇게 반쯤 잠긴 사람을 봤을 때 보면은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무게 중심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부력 중심에서 부력이 작용하고 여기서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작용하는 거죠. 토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누워있을 때 보면은 이게 중력이 되고 여기가 부력 중심이 되고 여기서 중력이 작용하고 부력 중심이 작용이 되고 여기가 축이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밑에 다리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멘텀이 작아지면서 이 회전력은 토크는 작아지지만은 여전히 다리가 밑에 쪽으로 가고 이렇게 부력 중심하고 무게 중심이 생기면은 이쪽이나 반대쪽이나 회전이 없는 거죠. 회전이 없이 이렇게 수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사, 물에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밑에 놓고 누운 상태에서 요 팔도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요 부력 중심하고 무게 중심이 같은 선상에 있게 돼서 회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죠. 또 다른 방법은 이와 같이 팔을 또 무력 중심하고 무게 중심이 같은 선상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회전이 안 일어나서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이 같은 선상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물 밖으로 많이 나온 상황은 뭐죠? 이거죠. 그 상태는 이게 파도가 치더라도 코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자세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